11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옳은 것 했어요. 1번, 일반 상품의 시장과 달리 조직성을 갖고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2번, 토지의 인문적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개별화된다. 3번, 매매의 단기성으로 인하여 유동성과 황금성이 우수하다. 4번, 거래 정보의 대칭성으로 인하여 정보 수집이 쉽고 은밀성이 축소된다. 5번,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한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로 복잡 다양하게 된다. 한 20초 가볍게 답을 찾아보세요. 예, 정답은 5번이죠. 우리 부동산 시장은 그 지문들 문제가 상중하로 편제될 때 하에 해당되는 가벼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이 모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좀 덜 됐다 하더라도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정리를 잘 하시면은 60점 맞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포기하고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은 가볍게 맞춰주면 되겠고요. 11번 같은 문제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죠. 자, 1번 보면은 부동산은요, 비조직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 조직이 아니고 비조직. 조직이라는 건 전국적으로 통일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잘 안 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조직 이렇게 합니다. 예, 2번. 그 다음에 2번에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그러면은 이게 부동성이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부동성은 인문적 특성이 아니죠. 자연적 특성입니다. 인문적 특성이라는 건 사람에 의해서 생긴 특성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은 부동성이고, 이거는 자연적 특징이고, 땅마다 다 고정되어 있고 다 다르다. 그런 점에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매매 단기다 이 말인데, 여기서 부동산 매매는 오래 걸리는 거죠. 예, 단기가 아니고 오래 걸린다. 그래서 유동성과 황금, 유동성 그러면 현금화 이런 말이죠. 예, 어렵다. 예, 현금화가 어렵다. 4번, 거래 정보의 비대칭이죠. 말하자면 정보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 어렵고 은밀성이 확대된다 해야 되겠죠. 예, 비대칭. 그래서 5번이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안 되고 복잡 다양하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고 1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에서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시장이라는 단어 속에 비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자가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가볍게 정리했어요. 지문에 나오면 바로 그냥 찍을 수 있도록. 우리 공공재 그러면 공공이 쓰는 재화고요. 이 공공재는 비배제, 배제를 못한다. 경합, 비경합, 이게 경쟁 관계가 아니다 해갖고 비배제, 비경합은 공공재입니다. 예, 공공재에 대비되는 것으로는 사적재,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내고 쓰는 물건을 사적재라고 이해하시고, 물론 이제 재화를 뭐 요금제다, 공유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냥 비배제성, 비경합성은 공공재다 하나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 그러면 한쪽은 정보를 많이 알고 한쪽은 정보를 적게 아는 상태를 정보의 비대칭이고요.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일 때 많은 쪽에서 생기는 문제를 도덕적 해이 그럽니다. 해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기강이 느슨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 단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정보가 많아서 기강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 도덕적 해이. 역선택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 정보가 적은 쪽에서. 그래서 두 단어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고 이런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할 시장의 실패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비소구 그러면은요, 이거는 소구 그러면 달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해줬을 때는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담보물을 잡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담보물에서 다 이제 돈을 못 받았어요. 못 받은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한 돈을 가지고 대출물에서 회수하지 못했을 때 그 주인한테 이제 그 회사한테 여분을 못 받은 돈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소구, 못 한다 그러면 비소구인데 우리 시험 문제 비소구 그러면 두 개 꼭 기억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제가 신피 이렇게 하자고요. 신탁금융 그러면 신탁을 하면은 맡겼다는 증서를 주는데 그걸 수익증권이라고 해요.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신탁금융 그럽니다. PF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거죠. 그 프로젝트에서 회수를 못했을 때 사업주한테 달라고 못한다. 비소구, 신피 두 개 기억합니다. 특징 그러면 개별성으로 인해 갖고 말하자면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 비자가 다 들어가는 거였죠. 특성, 조절이 안 된다. 제가 편의상 이제 조절이 어렵다 이 말을 비조절 이렇게 넣었어요. 비자가 들어가는 것은 특성이고 개별성이다. 그런데 가끔 비가역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원상 회복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다. 처음에 해결하지 못하면은 원상 회복이 안 된다. 이런 말 한번 용어 정리하고요. 빗자로 나온 단어들을 묶어봤어요. 짤막하게 정리합니다. 2번에 가서 우리가 단기, 장기 이런 개념 부동산에서 중요한데 단기 그러면 수량 변화가 없는 기간, 장기는 수량 변화가 있는 기간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수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인데 비탄력까지는 봐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그리고 단기는 절량 분석이다. 절량이라는 것은 시점을 말하는 거고 시점은 수량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공급으로 따진다면 물리적 공급, 부중성을 말하는 거죠. 수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수량 변화가 있다는 건 탄력이고 그림으로 하면 완만하고요. 특히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리 앞에 할 때 우상향이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장기는 유량이다. 유량이라는 건 기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장기와 단기 기억하고 그럴 때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라고 하자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영속성인데 그 가치를 돈으로 표시된 게 가격이고 그러나 가치와 가격이 같은 것이 일반적인데 오차가 있더라. 그래서 가치는 제가 주인이고 가격은 강아지다 해갖고 주인과 강아지 관계로 이해해서 가격이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정리하고 오차가 있다는 것은 왜곡이 있다는 것이고 초과 이윤이 있다는 것이고 비효율적이고 단기다 이렇게요. 그런데 반대로 오차가 없다는 것은 왜곡이 없다는 거고 초과 이윤이 없다는 거고 효율적이고 장기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는 거죠. 여기서 초과 이윤 그러면 돈 벌었다. 얼만큼 벌어야 돈 법니까? 정상 이윤보다 더 버는 거죠. 그 정상 이윤은 본전이고 얼만큼 해야 정상 이윤입니까? 기회비용. 기회비용만큼 벌었을 때 정상 이윤이고 기회비용은 포기한 비용이고 그래서 우리 지문에 기회비용이 같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초과 이윤이 없다는 말이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단기는 오차도 있고 왜곡도 있고 초과 이윤도 있고 비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차도 없고 왜곡도 없고 그 다음에 초과 이윤도 없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풀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론에서 수요 공급에 만나서 균형이 이루어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초과 이윤이 있는데 여기까지 제가 수가 초까지는 단기라고 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공급은 장기다. 이렇게요. 수가 초공 4개 기억합니다. 초과 이윤은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 이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 들어왔다는 것은 공급이 증가했다는 것은 장기다. 해갖고 수요의 증가, 가격의 상승, 초과 이윤의 발생, 공급의 증가, 수가 초공 이 단계 기억해갖고 상황에 맞게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